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5천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5.26%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44%까지 하락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퍼렇게 질린 시장이 연출이 됐어요. 코스피에서는 상장사 중 88%가 하락을 했죠. 제가 영상에서 주말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케빈 허시에 대한 부분이 아예 지명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원자재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도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큐렉소도 장 초반 13%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24%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오늘 시장 장 시작하기 전부터 당연히 이런 결과는 하락하는 시장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놓치실까봐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선별된 3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조정장이 나오면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지금 강력한 테마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같은 시장임에도 그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아직까지도 안정적인 종목들 매집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특히 이럴 때는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우셨죠? 그럼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고 오히려 수급이 집중이 되면 상한가 종목들은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금은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돼요. 루미르 같이 이렇게 24% 넘는 상승을 가져갔던 종목도 있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지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13%가량의 상승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가격대는 돌파를 시켜놓고 다시 가격 조정이 나왔죠. 시장 이기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이걸 시장을 이기기 위해선 개별 이슈가 강력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당분간은 이번에 바로 나올 개별주에 대한 장세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주말간 남겨드렸던 영상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짧게 딱 5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부분도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동일하게 코스닥 150 종목이죠. 그러면 이 부분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2월이에요. 당연히 짧게 단기적으로는 22,5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2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도 오늘도 대응을 안 하셨다면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자리는 잡혀져 있죠. 이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 22,5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2,550원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매수 타이밍이 바로 잡힌 이후에 그냥 걸어놓기만 했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MBR 모션 같은 경우에도 장 중에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14%대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MBR 모션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어땠어요? 정확히 나왔죠. 다른 종목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라인대들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드렸죠. 대응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정확히 지지를 받고 상승의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은 안정적으로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제 영상에서 대응 방법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강력한 상한가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는 타이밍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짧게는 22,500원 라인대, 길게 본다면 25,000원 구간대까지도 매물대 구간 충분히 돌파 가능한 그 수급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는 가뿐하게 돌파를 했죠. 당연히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애초에 아래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응할 필요도 없다. 가끔 보면 제가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응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보죠. 그냥 종목명만 보죠.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날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섹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가지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만약에 타이밍이 잡히는 종목이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단기적인 종목은 급등주 공유방에서 나오는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이밍이 잡혔을 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초가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별도 종목들은 제가 어차피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드리면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변수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변수가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이 난리가 났던 케빈 허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때는 그게 확정이 안 됐을 때였죠. 이 부분도 짧게 딱 3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주도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라면 케빈 허쉬가 있죠.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그런데 영상이 제작이 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확정이 됐고 그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무조건 조심, 안정적으로 하는 거였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된다. 시초가 아니니까. 이 부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드린 말씀이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심택은 이미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렸었죠. 심택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5일선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그 전에 상승이 크지 않았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택, 그리고 어떤 종목이었어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의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특히 AI 서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또 중요한 게 이거였죠. FC, BGA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장용 PCB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기판, 녹색 기판이죠.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대형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서는 고난도 기판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이 필수적인 FCBGA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이미 돼 있는 심택과 대덕전자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또 하나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한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원자재였어요. 그런데 케빈 허쉬의 지명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심택에는 당연히 반대로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인데, 그동안의 업황 때문에 좋지 않았던 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은 1.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0억 원대까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700억 원, 1조 7천억 원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0억 원대까지. 본격적인 성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져요. 보시면 부채 비율, 유보율.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200%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건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500%가 넘어갈 정도로 투자였다 보니 조금 줄어들긴 한 겁니다.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적의 전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총은 3조 수준 간다고 했을 때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2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도 한 40%가량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근거로? 실적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불장이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회사들도 10조, 20조 가는 회사들 많이 있죠, 시가총액.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추세를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정확히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시키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회사에는 악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심택의 호재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평가 구간인 지금 심택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지, 그렇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들, 그 대응 방법까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상 끝까지 그냥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겁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왜 공유해드리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날짜가 써있죠. 2월 2일 2월 첫 거래일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클릭도 되고 드래그 스크롤 다 되죠. 그리고 이모티콘 클릭까지 다 되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쓰여있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대도 보이시죠. 8시 34분, 8시 55분, 57분 이렇게 누구나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장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보내드렸고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그리고 은행 관련주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첫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 해지 관련주로도 언급을 드렸었죠. 특히 지금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거래일 전에 정말로 강력한 상승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일시적인 차익 매물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5일선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120선 단기적인 추세를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어땠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일시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하락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지금까지 상승했던 섹터들 위주로 차익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확인하고 대응해라 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은행은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간 거의 보합에서 시작을 했죠.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은 23.99%까지 아직도 그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분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 매물대 구간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이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루미르죠. 반복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찍어 드렸었고 이 거래일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상승 그리고 정확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정확히 잡히면서 오늘도 시원한 상승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24.68%까지 말 그대로 미친 듯한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타이밍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거래일 전에 어떻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짧게 딱 5초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9일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 짧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노려봐야 됩니다. 고점 라인대 돌파 구간이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잡혀가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타점이 잡힌 이후에 오늘도 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9,7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거 무조건 수익 보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삼표 시멘트입니다. 성수동 부지 개발에 따른 개별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급 그대로 이어지면서 일시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돌파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확히 지난 금요일에도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타이밍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삼표 시멘트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는 6%대 시작을 해서 고점은 상한가. 오늘 같은 날 상한가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주들 특히 개별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고 했어요. 신규주. 이 두 가지를 이제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타이밍이 날 때마다 재료가 만들어질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은 이미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렸었던 종목이고 오늘 정확히 개별 테마에 대한 대응 타점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20% 넘는 상승들이 만들어졌고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들을 공유해 드렸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 관심 종목만 오늘따라 하셨어도 아니면 제 영상만 제대로 보셨어도 오늘 하루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셨겠죠. 당연히 이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가 되고 재료의 연속성, 지속성 그리고 정확히 차트 자리까지 만들어진 종목들이었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죠.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텔레그램방 한번 입장해 보셔야겠죠. 이 100% 무료 급등 주방 말 그대로 무료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모두 다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어요. 거기에 고정 댓글 아래 링크가 있죠. 링크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 명만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심택.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에요.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2월 첫날이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히 5월선 단기적인 라인을 그대로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주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봉상으로도 정확히 이 매물대 구간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직전이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스토캐스틱 추세 전환에 대한 포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그대로 타고 가고 있죠. 짧게 보면 이 구간에서도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뭘 의미합니까? 급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 단기적으로 짧게는 66,000 라인대에서 신고가 라인대죠. 69,000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1차 7만원 구간대까지. 그런데 제가 실적 기반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도 40%가량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30분 봉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만들어졌죠.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패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무작정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반대로 내려올 때는 대응할 필요 없다. 혹시나 이 구간대 똑같이 아래 꼬리다는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 구간이 될 겁니다. 30분 봉상 120선 라인대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이 5일선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상승의 수급이 들어올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짧게 스윙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검정선 30분 봉상 이 120선 아래에서는 아예 매수 버튼을 빼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래에서는 단기 대응하시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 판단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섹터 그리고 개별적인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은 뭘 통해서 호가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판단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죠. 이 정확한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거기에 추가적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때는 뭐가 중요해요?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그리고 개별적인 뉴스들 시장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건 딱 5초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나 보시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뭐가 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였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항상 말씀드린 패턴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 구간에서 이탈 없이 그대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라인대 이탈을 한다? 그럼 어디까지? 일봉상으로는 5일선, 분봉상으로는 120선 라인대까지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물량들이 출회됐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보셔야 되는 종목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10%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5일선까지도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을 보세요. 상승할 때의 거래대금 그리고 조정기간의 거래대금 말 그대로 이만큼의 거래대금으로 가격 조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분봉상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오고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살짝만 올라와도 20선 위에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건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장 초반에도 연속적으로 눌림을 더 준 이후에 갈 수도 있고 바로 급반등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도 잡히면 제가 소통방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번에 고점 라인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충분히 대응 가능해요. 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삼성의 S26에 대한 부분까지 모멘텀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하면 네오셈이죠. 실적만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정말 시원하게 우리 상한가까지 수혜를 줬었던 그 네오셈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일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이 라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0분 봉상 12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바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바로 대응 타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주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조정 타이밍들 말 그대로 급반등이 아주 잘 나오는 타이밍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짧게는 16,000 라인대 길게는 그 전고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요즘엔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그린광학입니다.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방산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그대로 양호한 우주항공이에요. 그런데 우주항공은 제가 금요일에 어떤 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54년 만에 인류가 달에 다시 한번 발을 딛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부터예요. 여기에 한국의 큐브 위성도 같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정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후에 조정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 초였었죠. 정확히 21선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이 11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볼 필요 없었던 이유는 이거였죠. 30분 봉상 검정선 아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린광학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수급이 포착이 되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일봉상으로는 5일선, 11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규주에 대한 이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실제적으로는 방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말 그대로 우주항공 분야까지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리포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린광학 세계가 인정한 광학계 해결사다. 광학토탈 솔루션 기업이에요. 거기에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 중요한데 특히 전략물자죠. 황화아연 적외선 광학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 양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HBM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까지 공급 계약까지 이미 나왔죠. 그리고 추가 아이템까지 개발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전혀 이탈하지 않았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에 대한 초입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움직임이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수급으로 급등 패턴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4만원 라인대 여기에서 42,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45,000원 구간대까지도 대응 가능해요.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지켜줘야겠죠. 이 라인대를. 그리고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바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고 이 타이밍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타이밍은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고 지금 일시적으로 30분 봉상 120선 이 구간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수급이 바로 포착이 된다. 그러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노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노스페이스죠. 동일하게 짧게 단기적으로는 23,000 라인대에서 25,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어도 이 단기적인 라인대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 5일선 라인대만 지켜준다면 추세 대응 계속해서 더 하시는 겁니다. 짧게는 전 고점 라인대 거의 3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해요. 여기에서의 타이밍은 살짝 아쉽죠. 하지만 이 구간대보다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여기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더 위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률은 올라가요. 오히려 더 아래에서 대응했을 때 정확히 이런 구간대 25,000원 구간대에서도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도중에 대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제가 다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섹터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최근에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 이후에 조정 이후에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5일선 지지를 받고 방향성을 만들고 있죠. 이때와 동일한 패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는 되고 있죠. 지금 4%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응할 필요 없어요. 정확히 구간 잡히고 지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동일하게 짧게 2만원 구간대 단기적으로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AP위성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메디포스트죠. 오늘도 말 그대로 쌍끌이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서 장중에는 거의 14%가량 상승을 보여줬는데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정확히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는 모습이고 물량에 대한 이탈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대응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일본의 계약 가치를 반영을 하면 2배는 더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줄기세포 치료제죠. 카티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리포트 이후에 상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이 중증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죠. 카티스템이 임상상상 종료 전에 일본과의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했던 이유가 일본 테이코쿠 제약이 최종 임상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계약을 체결한 배경, 당연히 효과 때문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일본 카티스템 임상 3상 종료에 대한 부분,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신약 후보죠. 미국 임상 3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상 특화 펀드에 대한 수혜주 편입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모펀드 쪽에서 투신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 흐름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있어요. 보시면 검정선이죠. 이 120월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하루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 분봉상 정확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8,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3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의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도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같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매드팩토의 최근 움직임, 말 그대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됐고 그 구간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왔다는 건 이제 추세, 신고가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내기 직전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수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조만간 만들어진다는 거죠. 짧게는 그 전 고점 라인대들이 되겠죠. 8,500원 라인대에서 8,100원 라인대, 그 이후에는 그대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잡혀 있어요. 이 구간 지지 이후에 상승의 수급이 확인되는 타이밍, 여기에서
포착이 된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340% 증가를 한 메디아나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진짜 실제적인 실적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분봉상 정확히 이 라인대 어디요? 30분봉상 23 라인대가 2만원 라인대입니다. 이 구간 지지 그리고 상승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엄청난 실적 발표를 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 거래소에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시 12분이죠. 그런데 특히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쫓아가시면 힘들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로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어차피 시초가 종목 중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들은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주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봉상으로도 호가 분석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가 있는 타이밍이죠. 지금 13% 구간이긴 한데 이런 타이밍들도 이런 종목들도 대응 타점이 만들어지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로핏이죠. 연속적인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는 건 추가적인 대응도 타이밍이 나올 거라는 거죠. 10% 20%가량의 상승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죠. 미국 FDA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오늘도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의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언제나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이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3가지 종목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단기적인 종목들은 급등주 공유방에서 나오는 종목 체크만 하셔도 되는 거고 추가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만 보셔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다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 종목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는 거 이제는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응이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거 초가 종목들 아니죠. 말 그대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2월 첫 거래일 월요일부터 상당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선택해서 언제나 강조드리는 거 하나 더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화면 아래 댓글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